소란스런 장터,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척 봐도 어색한 남장을 한 여인의 정체는 현상금 사냥꾼 진옥. 그지 갓나나? 무려 1000냥이 걸린 수배범 갓난이의 검거를 목전에 둔 상황. 살기 위해 뛰는 갓난이에게 다가온 그녀 홍단. 살고 싶으면 살라고 새끼야. 거친 그녀의 말투와 어딜 봐도 빈자리가 없어 보이는 킥보드를 보며 갓나는 어이가 없고 어느 틈에 예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진옥은 요요를 이용해 적들을 하나씩 해치워 나갑니다. 황진이 뺨치는 화려한 몸돌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적들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무리였죠. 삼총사의 막내 가비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진옥의 모습과 함께 영화는 시작됩니다. 인적 드문 밤길, 정적을 깨듯 무수히 많은 자객들이 두 사람을 쫓고 남자는 이마를 끝으로 자객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객의 이름은 사현. 김자원 대감의 수족인 그는 대감의 명으로 십자경을 찾는 중이었죠. 지금까지 살해된 밀사는 모두 7. 이제 남은 자는 공구 한 사람뿐. 그들이 찾고 있던 십자경은 마지막 밀사, 공구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야겠습니다. 혹 무명이란 자를 알고 계십니까? 한시가 바쁜 이들은 도성에서 사람 찾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남자, 무명을 찾아갑니다. 어쩐지 반가움과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이 무명이라는 사람은 앞서 나온 미녀 삼총사들의 스승이었죠. 포도대장은 그를 찾아 공구와 그가 가진 십자경을 최대한 은밀히 찾아줄 것을 의뢰하고 현상금은 만냥입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무려 만냥이라는 현상금에도 이 일을 거절한 줄 알았던 무명은 이름은 공구, 목 뒤에 구자 문신 있는 자요. 여러 사람들에게 용모 파기와 착수금을 뿌리며 홀로 만냥을 차지할 생각이었지만 목 뒤에 9구? 이를 귀신같이 한 진옥에 의해 그의 계획은 금세 까발려집니다. 공구 선생 맞죠? 만냥이라는 현상금에 걸맞지 않게 모두가 공구 선생을 쉽게 찾아내고 또다시 사활을 건 전투가 시작됩니다. 공구 선생, 내 뒤에 꼭 붙어 계셔야 합니다. 알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셋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게 영 못 믿어왔는지 공구 선생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주해버립니다. 지치지도 않는 무한 체력의 공구 선생의 도주는 밤까지 이어지고 그의 뒤를 쫓던 진옥은 결국 싸늘한 시신이 돼버린 공구 선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뒤이어 느껴지는 수상한 움직임,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진옥은 공구를 죽인 자객의 위치를 파악해 총을 겨누고 고개 돌려. 천천히 드러나는 자객의 얼굴. 그러자 진옥의 머릿속에서 옛 기억들이 어지럽게 떠오릅니다. 불분명한 기억에 사로잡혀 목숨이 위태로운 진옥을 무명이 구합니다. 총든 모습 어딘지 익숙하다. 자전차와 원복동에서 결국 김자원은 십자경을 손에 넣게 되고 그의 입을 통해 십자경이 천국에 대항할 군사 지도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제 천국 사신에게 이 십자경만 건네주면 조선은 나의 것이 된다. 한편 삼총사 일행은 공구 선생 살해범으로 몰려 광군에게 포위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탈출구를 만들어 두었던 진옥, 신이 나서 탈출하려는 무명을 막아서는데 그렇게 제자들은 스승님을 버려둔 채 제 살 길 찾아 도망가 버리고 잡혀간 스승님은 삼총사가 잡아놓은 수배범들에게 갖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배은망덕한 제자들은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십자경을 찾는 데 성공하고 네, 그게 중요하죠.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담하게 대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던 진옥은 무방비한 상태로 김자원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또다시 떠오르는 옛 기억.
야, 너 왜 그래? 일행들은 진옥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에이씨. 급박한 상황에서 홍당과 가비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진옥을 무사히 탈출시킵니다. 하지만 사연은 이들의 눈속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진옥의 뒤를 쫓고 있었죠. 재빠르게 움직여 그에게 칼을 겨누는 진옥. 김자원의 명으로 공구를 죽였느냐는 진옥의 물음에 사연은 자의로 벌인 일이라 말하죠. 내가 죽였다. 둘의 대화를 통해 10년 전 네가 내 아버지를 찌르고 또 찌르던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해. 하지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그렇게 살렸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과거 진옥은 양반집의 무남 동료 어여쁜 여식으로 집안 일꾼이던 사연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북벌 계획을 꾸미던 밀사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김자원이 진옥을 볼모로 그녀의 아버지 조유식을 추궁하자 진옥을 구하기 위해 사연이 조유식을 칼로 찔렀다는 것이었죠.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 개소리야!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아버지보다는 사랑인지 사연의 손길 한 번에 칼을 쥔 진옥의 손이 힘없이 풀리고 아버지를 향했던 사연의 칼끝은 이제 진옥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옥은 마음도 십자경도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홍당과 가비의 도움으로 위독했던 진옥은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고 김자원에게서 십자경을 되찾아오는 조건으로 무명을 풀어달라 요청합니다. 한번 십자경을 빼앗겼던 만큼 이번에는 더욱 철저히 숨겼을 김자헌에 대항해 일행은 조선 유일의 국제무역항 병란도로 향합니다. 청국과 외나라는 물론 서역과 무어인들까지 오고 가는 국제적인 도읍지 병란도에서 이름 맹교가 김자원의 밀실 있는 병라정을 직접 설계한 자야.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자신이 설계한 건물의 설계도를 모두 들고 다닌다는 맹교각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죠. 정직하게 설계도라 적힌 종이. 이를 빼앗기 위해 삼총사가 세운 원대한 계획은 바로 벨리댄스로 맹교각을 현혹시키면 무명이 몰래 잠입하여 설계도를 슬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작전 성공의 기념으로 새 옷 하나 맞춰 입은 삼총사는 지하와 7층에 있는 밀실에 잔입할 작전을 세우죠. 그렇게 홍당과 가비는 7층으로 진옥은 지하로 향합니다. 그 사이 김자헌은 청나라에서 온 사신을 만나고 있었죠. 听说犯大清国军事地图的擒贼由大人逮捕，是不是真的？ 10년이던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되었지. 그래, 그렇게 조금만 더 살아내거라. 김자헌에 의해 지하 밀실에 갇힌 수수께끼의 남자. 아마도 북벌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조선의 왕을 고발할 계획인 듯 싶습니다. 지하 밀실에 갇혀있는 사람을 본 진옥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묘한 느낌이 들고 전국 사신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토해내기만 하거라. 회유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의 태도에 화가 난 김자헌의 부하는 당장 네 딸년을 데려다 모가지를 베야 말을 그럴 테지. 기어이 그리 해줄까 조유씨. 남자의 이름과 그의 입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이름을 듣자 진옥은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적들을 물리치고 무려 10년이 넘도록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와 마주한 진옥은 처참한 그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런 진옥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사현. 네가 왜 이리 변했는지, 내 아버지는 왜 저리 되셨는지 이젠 반드시 알아야겠다. 내가 너희들을 알 까닭이 없지 않느냐? 사현은 진옥과 조유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죠. 한편 7층 밀실에 잔입해 폭탄을 설치한 흥당과 가비는 엄청난 폭발과 함께 무사히 탈출하고 일이 틀어진 것을 눈치챈 김자헌은 진옥과 사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봐라, 저 계집의 목에 황금 1,000냥을 내릴 것이다. 진옥과 자헌의 수하들이 싸우는 사이 일이 틀어진 화풀이를 사현에게 하는 김자헌. 왜? 어떤 기억이라도 생겨난 것이냐? 그의 입에서 나온 영문 모를 말. 그러더니 대뜸 사연을 칼로 찔러버리는데요.
훔친 개는 옛 주인을 만나면 새 주인을 무는 법이다. 쓸 만큼 썼으니 네 주인에게 돌아가거라. 그와 함께 불현듯 떠오르는 옛 기억과 통증. 만일 나로 인해 진욱이가 위험에 빠진다면 그 칼로 나를 찔러야 할 것이다. 조유식의 명에 따라 그를 찌른 사연은 김자헌의 공격에 머리를 부딪혀 기억을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몰린 진옥. 그런 그녀의 옆에 10년 넘게 지하 밀실에 감금돼 있었던 조유식이 함께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마도 대단한 검술의 고수였던 모양인지 그 세월 앞에 아버지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고 부녀의 화려한 검술에도 김자헌의 부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데다 계속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 일발의 상황. 사연의 도움으로 이들은 적들을 소탕한 뒤 함께 탈출합니다. 하지만 사연은 예전에 진옥이 주었던 검을 되찾는 도중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첫 장면에서 활약한 뒤 사장된 줄만 알았던 진옥의 요요가 재등장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지금도 난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네 눈을 보면,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이제부턴 그 예쁜 칼로 더 예쁜 나를 지켜줘야 한다.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옛 기억.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연은 진옥에게서 받았던 그 칼로 요요를 끊어버립니다. 참으로 질긴 년이로구나.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를 홍단과 가비가 어느새 달려와 진옥의 곁에 섭니다. 김자헌의 공격이 이어지고 날아드는 CG 화살 속에서 가비는 활을 듭니다. 한 발도 못 맞추는 김자헌의 궁수들을 모조리 맞춰버리는 신궁. 그녀의 앞에서는 대포도 속수무책. 일행들의 도움으로 진옥은 김자헌의 배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적의 요요 앞에선 모두가 속수무책. 드디어 김자헌과 마주하게 된 진옥. 이런 잡것이 네 앞에서 망종질이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한 게지. 네,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합니다. 이런 망할. 입만 열면 되돌아오는 요요 공격에 기세 등등하던 대감은 어쩐지 의기소침해지고는 페이크. 칼보다는 총인가? 결국 김자헌은 진옥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또 페이크. 감히 네 년이 날 이렇게 만들었겠다.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자헌의 계획은 총알 없는 빈 총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져버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를 무사히 해결한 일행들에게는 큰 상이 내려지죠. 여기 대빵이 누구야? 현상금 사냥꾼인 이들의 일은 계속되고 이름 병아리, 현상금 1,000냥. 어쩐지 갓난이처럼 생긴 병아리를 잡기 위해 달려나가는 삼총사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퓨전 사극이라는 이름 아래 근본 없는 세계관과 복실, 삼총사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진옥에게로 편중된 이야기 전개가 돋보였던 영화 조선미녀 삼총사. 코미디라는 장르에 의아함을 가지게 할 만큼 영화 속 확신 없이 던져지는 개그 코드는 실소도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고, 송새벽 배우와 송가인 배우의 요상한 로맨스는 내가 왜 이 영화를 보고 있는가 자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요를 사용하는 액션씬은 특이해 보이기는 했으나 도대체 저 소재가 무엇이기에 건장한 남자들이 한 번 맞고 기다렸다는 듯 와르르 쓰러지는지, 왜 하지원 배우는 깃털머리 장식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의문점이 남긴 했으나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쩐지 지는 것 같은 느낌에 그만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 영화 조선미녀 삼총사였습니다.